열흘 동안 싸웠으니 이제 충분해. 미국과 이란이 10일 동안 끊임없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은 끝에 처음으로 이 전쟁을 다시 멈추자는 새로운 제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제안은 이란에서 나왔지만 미국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오만의 중재자들이 오늘 미국과 이란에 열흘간의 휴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열흘간의 상호 공격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느 쪽도 굴복하지 않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 휴전이 과연 왜 필요한 것이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히려 전체 위기를 더 오래 끌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이란은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말이죠. 그리고 6월에도 이미 한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2주 만에 거의 100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군대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하는 미국 언론이 이미 크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하루 동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각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평화 제안과 최소한 열흘간의 휴전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구독이 중요합니다. 자, 중동에서 상호 폭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일이 지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 다시 새로운 휴전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은 엑시오스 기자 바라크 라비드입니다. 그는 지역 최고의 소식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그가 거짓말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지역 중재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10일간의 휴전 제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지역의 두 소식통이 이 정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새 휴전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그리고 이 휴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하다는 점이 가장 이상합니다. 휴전은 단순히 교전 중단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운항 재개와 장기 협정에 대한 협상 시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워싱턴과 테헤란에게 무너진 상호 이해 각서 MOU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양측이 이미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져서 또 휴전을 선언하려고 하며 이번엔 그것이 깨지지 않을 보장은 있습니까? 이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요금이라는 논란이 덩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 요금을 국제해사기구가 참여하는 공동기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요금을 아예 징수하지 말자는 논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국제법이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우회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여기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셈입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평생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은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어떻게든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이를 받아들인 듯합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망쳐고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화되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휴전 제안의 주요 작성자는 카타르의 총리 모하메드 빈 압둘 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특사 알리 알 타와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원수, 그리고 이란의 장관입니다. 이집트 외무장관 바드르 아흐메드 압다라티입니다. 또한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에 오만도 참여하고 있는데 오만은 전쟁 내내 이리저리 움직였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오만은 한때 미국 편에 섰다가 또 이란 편에 섰다가 다시 미국 편에 섰다가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쪽에서 다시 미사일이 날아오자 오만은 협상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휴전 제안조차도 평화의 보장은 아니며 여러 갈림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엑시오스라는 매체는 트럼프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그의 앞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10일간의 새로운 휴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시장에 일정량의 석유를 풀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유가가 정말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해서 테헤란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이 이미 시도해본 방법들이지만 보시다시피 어느 것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엑시오스의 핵심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며칠이 어떤 길이 우위를 점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지치고 끝없는 갈등이 계속될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든 대규모 전쟁이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애매한 상태는 점점 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 제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외교의 창을 닫을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워싱턴은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은 수십 대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켜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에 필요한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란에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군사작전도 준비 중입니다. 아직 한쪽은 그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휴전이 더 필요한 쪽은 누구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이란일까요? 사실 문제는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펜타곤은 월요일 공식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서 거의 100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펜타곤 공식 대변인 션 파넬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7월 7일 이후 거의 100명의 군인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96명은 이미 복귀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상은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망자도 있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군사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그들의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워싱턴은 오늘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벨라 곤살레스 일병입니다. 그녀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미 타일러 제임스 피안 25세입니다. 또 다른 4명은 요르단의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나중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 군인의 15번째와 1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요르단을 공격했을 때 실종된 미군 병사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미국 측이 그에 대해 발표했지만 이후에는 아예 이 주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작전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군의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인프라가 손상되었고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용 유격 미사일 재고도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미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이 작전을 계획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세스 존스는 지상작전의 시작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장거리 공격에 취약하며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군대라면, 그러니까 대규모 작전이라는 거창한 위협 뒤에는 그 군대의 사람들 말로는 탄약과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전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이미 10번째 연속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앙사령부는 표현을 바꾸지 않고 매번 밤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 통신사 파르스에 따르면 폭발음이 다시 한번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케셈 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두 곳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 밤 새로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이란의 범죄적 침략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월요일 저녁에 이란 미사일 3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란 측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중앙 데이터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주제로는 호르무즈 해협과 선박이 있습니다. 네, 이란은 계속해서 선박들을 자신들의 함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허가를 요청하고 오만 해안선을 따라 남쪽 항로가 아니라 이란 해역의 북쪽 항로로만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오만 해안 근처에서 그리스 회사 디나콤이 운영하는 두 척의 유조선에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또 다른 유조선도 오만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란은 오만 해안 근처를 지나는 선박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그들이 이란 해안 근처로만 지나가라고 요구하며 미국은 아직 이 선박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측의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왜 휴전이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6월 상호이해 각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이 이를 위반했다고 그들이 말한 이후입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대변인 바가이 씨는 앞서 테헤란이 협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오직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워싱턴과의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먼저 이에 대해 밝혔습니다. 즉, 공개적으로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자들이 제안을 이리저리 전달하고 있으며 오늘 드디어 그 제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열흘간의 휴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란의 전술입니다. 참고로 대중 앞에서는 강경한 수사를 내세우면서도 협상을 위한 문은 열어두는 것이죠. 게다가 이란도 자신의 전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투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새로운 휴전은 왜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10일 동안의 공격과 사상자가 발생했고 양측 모두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왔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무승부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고 미국도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일 동안 멈췄다가 10일 후에 다시 공격을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것이 냉소적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 끝없는 전쟁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양측에 큰 비용만 들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휴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시설과 항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다르 아바스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카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이란이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즉, 이란은 좋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건하고 힘을 회복하겠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미국이 휴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힘이 아니라 약함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군대가 지쳐있고 탄약과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서 미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때문인데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석유 가격과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유소에서 비싼 휘발유는 국내에서 트럼프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어제 석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4방 달러를 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휴전은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단지 양측이 숨을 고르고 가장 심한 고통을 덜어내며 폭탄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으려는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갈등을 동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패배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승리하지도 않은 그 지점에서 말이죠.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오만의 중재자들이 열흘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장기 협상에 대한 계획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양측이 모두 위반했던 양해 각서로 그냥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 휴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대규모 전쟁을 선택할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안에 무엇이 결국 승리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10번째 밤 동안 이란을 폭격하고 있고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오만 근처의 유조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워싱턴이 침묵하고 싶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주 동안 거의 100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망한 2명은 이미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기전에서 사용할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과 단순히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로 인해, 정확히 말하면 전투로는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비용은 양측 모두에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휴전 제안이 나왔다면 지켜봅시다. 하지만 이는 양측 모두 힘이 거의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들 중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또다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자신의 전쟁을 막 계획하고 있었던 때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란이 협상을 지연시키는데 능숙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협상을 이어갈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사실상 트럼프를 이 함정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를 죄송하지만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항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합의에 서명할 때까지요. 그런데 그 합의는 분명히 그가 그려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연히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것이 승리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39번이나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혹은 이란군이 완전히 괴멸됐다고도 했죠. 그러니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